나는 왜 사람이 힘든가? 남상훈 교수님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람이 힘들까?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3장의 동기, 사람은 자기 욕구로부터 만족되어야 한다. 영화 쿵푸 팬더 속의 포를 용의 전사로 만든 건 만두였다. 포는 남달리 식탐이 많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쿵푸를 좋아했다. 하지만 뚱뚱하고 둔한 몸으로 쿵푸의 대가가 되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셰프 사부는 그런 포를 어떻게 용의 전사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만두 한 개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 그 결핍이 바로 최고의 모티베이션인 것이다. 무엇이 펜더건 포를 용의 전사로 만들었을까? 영화 쿵푸 팬더의 주인공 포는 성격이 명랑하고 느긋한 곰이다. 그리고 포의 아버지 크레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학이다. 어느 날 식당에 배달된 채소 상자 안에 갓난아기 포가 들어 있었다. 자식이 없던 크레인은 포의 탄생 비밀은 모른 채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워왔다. 포는 아버지 식당 일을 도우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자랐다. 크레인은 포가 어른이 되면 자기 음식을 물려받아서 대의를 이어가리라고 기대했다. 포는 남달리 먹는 것을 즐겼다. 평상시에도 많이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 포가 먹는 것만큼은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쿵푸였다. 포의 꿈은 엉뚱하게도 쿵푸의 대가가 되는 것이었다. 얼마나 바라든지 쿵푸는 꿈에서 교수가 되어 적들을 무찌르면서 통쾌하다가 잠에서 깰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꿈은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식당을 물려받으려는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뚱뚱한 몸과 둔한 몸 동작으로 쿵푸의 대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기막힌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생기는 모양이다. 우연히 거듭되면서 포에게 그토록 꿈꾸어던 쿵푸 고수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도 단순히 쿵푸 훈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현존하는 고수 중에서 최고 고수인 용의 전사가 될 인물로 발탁된 것이다. 이 운명 같은 사건은 전말은 이렇다. 포가 살던 동네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는 쿵푸의 본산인 어부의 궁전이 있었다. 그곳에는 스스로 비법을 터득해서 쿵푸를 창시한 거북이 무구웨이 대사와 붉은 밴드 시프 사부가 있었다. 시프는 5명의 제자, 호랑이, 뱀, 학, 원숭이, 사마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들의 소위 무적의 5 영서라고 불리는 쿵푸의 고수들로 포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때가 되면 이 5 중에서 하나가 용의 전사로 선발될 거라고 모두들 알고 있었다. 용의 전사란 우구웨이를 뒤이어서 쿵푸의 맥을 이어갈 존재로서 용의 문서를 읽어보는 것이 허락된 유일한 인물이었다. 용의 문서는 시프 사부조차 읽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쿵푸의 성전 같은 문서다. 우구웨이가 쓴 이 비서를 읽고 최후의 건법을
깨친 진정한 무적의 고수가 되어야 장차 타일령이라는 악당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구할 용의 전사가 될 수 있다. 느닷없이 용의 전사가 된 포. 우구웨이가 용의 전사를 지목하고 선포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어구의 궁전에 올려와서 이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매 불명 그날만 기다리던 포도 서둘러 가기는 했지만 산 꼭대기까지 이어 진 수많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옥의 궁전에 들어갔고 용의 전사를 선발하는 경기도 벌써 시작해버렸다. 가까스로 궁전에 도착했을 때 궁전의 문은 이미 굳게 닫힌 후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세계 구경을 할 수 없게 되자 포는 허탈하고 당황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던 중에서 꾀를 내어 폭죽을 한꺼번에 터뜨려 그 폭발하는 힘으로 하늘로 붕 떠 올랐다가 경기장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가 우구웨이의 손가락이 장래 용의 전사를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모두를 숨을 죽이고 과연 무적의 5 용사 중에서 누구를 지목하는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늘에서 포가 떨어지면서 우구웨이의 손가락 끝이 포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다들 아연실색했지만 우구웨이는 우연은 없다라며 우연은 없다. 하늘에 선택한 용의 전사는 포라고 선포했다. 무적의 5 용사는 큰 충격과 허탈감을 느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은 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5 용사를 제자로 키워온 시프 사부도 마찬가지였다. 대스승이자 지혜로운 사부 우구웨이의 선택이라 해도 포가 장래의 용의 전사가 될 인물이란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우구웨이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구웨이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 시프는 포가 스스로 옥의 궁전을 떠나게 만들기로 했다. 포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이유는 포는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넘쳤다. 적어도 초반에는 그랬다. 용의 전사가 될 인물은 아무리 훈련이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법이라고 스스로 독려했다. 시프 사부가 자신을 쫓아낼 목적으로 일부러 모질게 훈련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의 체력과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훈련이지만 무적의 5 용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했다는 의욕에 차 있었다. 그러나 훈련이 거듭될수록 포는 실력이 늘기는커녕 자신의 무능함만 발견했다. 무능한 포? 초반의 불같은 의욕은 점점 차가운 열등감으로 변해갔고 틈만 나면 깔보고 무시하는 분위기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포는 공포를 포기한 채 무적의 5 용사에게 본인의 특기인 국수를 만들어주며 시간을 허비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습관까지 되살아났다. 궁전에 들어오기 전보다도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졌다. 포가 점점 나라의 길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구웨이의 포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 사이에 감옥에 갇혀있던 악당 타일령이 타록에서 마을로 오고 있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포가 언제쯤 용의 전사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 와중에 타일령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였던 우구웨이 대사부마저 세상을 떠난다. 대사부는 시프 사부에게 포를 용의 전사로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 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시프는 우구웨이의 유언을 받아들여 포를 다시 훈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는 포의 마음의 자세였다. 이제까지 포의 의욕을 끊는 것이 시프의 목적이었고 목적은 받으러 포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되어 시프 사부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포의 의욕을 되살려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욕을 끊는 것은 쉬운 일이라 하지만 한번 꺾인 의욕을 되살리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어려운 일이 시프 사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타율령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후에는 세상을 떠났다. 대안은 포를 영의 전사로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 과연 시프 사부는 어떻게 포를 영의 전사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영사부.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 포를 영의 전사로 만드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 의구외의 대사부를 제외한 누구도 포의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포 자신도 시프 사부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에 대한 시프의 생각을 알게 된 후 점차 자신감을 잃었다. 결국 자신이 영의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다. 포가 영의 전사가 된다는 예언은 있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당장 포의 마음부터 바꿔야 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동기부여란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심리적인 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은 때로는 마음이 벅찰 정도로 의욕이 넘쳐서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나타나도 극복하겠다고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기소침해져서 작은 걸림돌에도 쉽게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캐나다인들의 영웅이 된 청년 테리 폭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도 유명한 정치인도 머리가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다. 이름은 테리 폭스. 캐나다 서부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 다니던 20대 젊은이였다. 이는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어느 날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이후에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다.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다리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의사는 암에 걸린 왼쪽 다리를 절단할 것을 권했다. 그렇게 해서 테리 폭스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지만 수술이 끝난 후에 마취에서 깨어난 한쪽 다리가 없어진 자신의 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특히 혈기 넘치는 20대 젊은이라면 수많은 꿈을 포기하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각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테리 폭스는 달랐다. 어떻게 하면 남은 한쪽 다리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다른 환자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암 연구 기금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캐나다 대륙을 뛰어서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땅을 가진 캐나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9,000km가 넘는 멀고도 먼 길을 의적으로 뛰겠다는 그의 계획은 건장한 사람도 감히 도전하기 힘든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테리는 143일 동안에 총 5,373km를 뛰었다. 그리고 암이 다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세였다. 그는 그렇게 캐나다 사람의 영웅이 되었다. 평범한 청년이었던 테라는 어떻게 해서 캐나다 사람들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테리를 하여금 의적으로
광활한 조국의 대륙을 띄워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모티베이션, 즉 동기부여의 힘이다. 이처럼 모티베이션은 평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비범한 행동을 만들게 한다.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던 테리가 캐나다인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꿈을 행동으로 옮겼듯이 포도 영웅의 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자포자기한 포의 마음속에 어떻게 불같은 동기를 부여하느냐다. 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테리 폭스가 캐나다 대륙 횡단을 시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의지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었다. 포의 문제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차가워진 그의 마음에 새로운 의욕의 불을 붙일 수만 있다면 우구웨이 대사부의 예언처럼 포의 안에 숨어있는 영의 전사를 밖으로 끌어내는 일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포를 영의 전사로 만든 건 만두였다? 만두? 고민을 거듭하던 시프는 우연한 기회에 포가 식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얻게 된다.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포가 음식에 가진 애착은 남달랐다. 무엇을 먹고자 할 때에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던 능력을 포 자신도 모르게 발휘했다. 예를 들면 시프가 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키를 훌쩍 넘는 높은 선반 속에 과자가 숨겨져 있다고 하면 포는 과자를 먹기 위해서 단숨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양 다리를 완벽하게 일자로 펼쳐서 양쪽 난간에 걸친 채로 과자를 꺼내어서 먹었다. 훈련할 때는 아무리 야단쳐도 나오지 않던 능력과 열정이었다. 그제야 시프 사원은 음식이 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이용해서 포 안에 숨겨진 쿵푸의 잠자리를 끄집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만두였다. 시프 사원은 포에게 훈련을 잘 마치면 만두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만두는 곧 인센티브다. 얼핏 단순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평상시 심각하고 엄격한 성품이었던 시프가 만두를 인센티브로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가히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다. 다른 제자들 즉 무적의 따선 용사를 훈련시킬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시프 사원은 포가 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벅찬 훈련을 마치고 배가 한껏 고파진 포에게 시프 사원은 약속한 대로 만두 한 접시를 주었다. 만두를 보자마자 흐뭇해진 포가 하나를 집으려는 순간에 시프는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인 포였지만 먹고 싶은 것을 제때 먹게 하는 상대가 자신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프 사부에게 화를 낸다고 만두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 만두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승을 실력으로 제압하고 만두를 빼앗아 오는 것뿐이었다. 포는 만두 한 개의 모든 것을 걸었다. 스승에게서 만두를 빼앗아 먹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시프 사부를 대적하는 일에 몰입했다. 포는 자신이 사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채 새로운 힘과 기술을 발휘했다. 포 안에 잠재해있던 영어의 전사가 나오는 순간이었다. 비록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포를 영어의 전사가 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만두였다는 것은 모티베이션에 관심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을 던져준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근본적인 힘을 가진 그 무엇, 즉 만두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원하는 만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평상시에는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주말에 바닥 낚시를 가는 날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도 피곤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더운 날씨에 지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도 쇼핑몰에만 들어가면 몇 시간씩 힘들 줄도 모르고 쇼핑 다닐 힘이 솟구치는 사람도 있다.
모두 저마다 가진 만두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포도, 오직 만두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프와 대련했고, 그 와중에 온몸을 던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쿵푸 기술의 새로운 경지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지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채워주지 않는 욕구만이 사람을 움직인다. 다시